이거 뭐야? 이런 게 있는데? 머니보틀이 조회수 흥망성쇠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다면서요?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경험상으로. 예, 뭐 잘 나오는 거는 기차라든가 기차를 좋아해요. 한국 사람들. 기차 여행을 네, 좋아하는구나. 그런 거 좋아하고 뭐 이색 체험 같은 거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 한번 좋아하더라고요. 야, 반바지를 입고 암벽을 탄다고요? 이제 무서운 거보다 힘들어. 길이 왜 있는 거야 여기? 길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왜 있는 거야 여기? 239만 명 여행 너튜브계의 당군 할아버지입니다. 지상파 그리고 OTT까지 접수하면서 곽튜브 누르고요. 진정한 방송에 나온 괴물이 된 올라운드 플레이어 빠니보틀. 예. 자, 239만 너튜버입니다. 우리 빠니보틀 씨가 라스트 출연 이후에 손절친 사람이 있으세요? 그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진우 형님이랑 나왔었는데 그때도 홍진호. 예, 김차옥 선생님이랑 박은혜 씨. 예. 박은혜 씨하고 가지고 이제 그 김차 선생 얘기할 때 뭐 인생이나 무슨 뭐 결혼 후에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었어요. 이게 또 잘 돌아가잖아요 의자가. 잘 돌아가지. 흔들었는데 그날 하촌 누나한테 연락이 와서 뭐 라스 잘 봤는데 그렇게 방송 나가서 흔들고 되냐 이렇게 훈수가 문자 온 거예요. 저 훈수를 싫어하니까 야, 사촌 누나인데 이거 모르는데 근데 그 차단했어요 바로. 진짜? 손절했다고? 훈수를 술 엄청 싫어하는구나. 근데 4천원 차단하면. 방송국에 뭐 한다고. 영상 편지 한번 해. 누나 근데 그거 풀었고 근데 뭐 내가 알아서 잘할게. 뭐 앞으로 훈수는 그만. 이제 사촌 누나가 오늘도 아마 문자를 보낼 거예요. 야, 다른 사람들 다 긴팔 입었는데 왜 너 혼자만. 야, 여행 너튜버처럼 입었냐? 나 이렇게 너 혼자만 왜 그래. 그래요. 아유 예. 아니 근데 빠니보틀이 요즘 이런 소문이 있어요. 방송 제작진들 사이에서 성격 파탄자라는 재밌는 게 저 얘기를 방금 대기실에 작가님이랑 하다가 또 싸웠어요. 왜 싸웠어요? 야, 이게 아니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있잖아요. 그게 있잖아요. 옛날에 서장훈 전략이라고. 맞아요. 방송은 나오면서 자기는 방송인이 아니라는 거야. 자기 스포츠인이라고 자기가 해놓고 방송을 몇 개를 하는 그러면 안 거야. 되는 거거든. 실제로 방송에 아쉬움이 좀 없으신 편인 거죠?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방송이 아쉽으니까 막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좀 자유로운 게 좋더라고요. 토크쇼 할 때도 정해진 거보다는 좀 제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나가지고 싸울 때가 많은데 와서 뭐 대충 하겠다 이래서 싸우는 건 아니야. 근데 저는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같이 그래도 몇 번 시즌을 했는데 현장 안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모범생 스타일이에요. 근데 아까 그 사촌 누나 같이 뭘 시키거나 하면은 이제 뭐 좀 거절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나 싶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근데 그런 거 하잖아요. 형님들 지금 뭐 그걸 먹어보겠습니다. 그거 아니에요. 그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안 해요. 거기 나이 먹어가지고 몰라 이거 아프리카 구분을 못해 무슨 형님들 왜 나와 형님들 제가 지금 인도 여행 중인데 이 흙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 기한이 형. 그 기한이 형. 이런 마음가짐이 프로분들이랑 아마추어 차이인 것 같아요. 저 아직 아마추어인 것 같아서 좀 열심히 더 해야 돼요. 나는 빠니보틀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. 아 그래요? 그럼요. 또 빠니보틀 색깔이니까. 자, K 서바이벌 예능의 새 얼굴입니다. 빠니보틀. 네. 피해게임 3에 출연하러 뭐 이것까지 포기를 했다. 그 피해 게임 나올 때 당시에 파리 올림픽 있었잖아요. 제가 뭐 현지에 가서 뭐 이렇게 선수분들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한테는 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돈도 많이 주고. 근데 피해 게임 같이 들어온 거예요. 제가 뭐 그 피해 게임 같은 서바이벌 제가 지니어스의 광팬이다 보니까 안오제 그런 딱 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신나서 안 한다고 하고 나갔죠.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금 이제 보상이 있는 건데. 나갔죠. 꽤 컸어요. 그렇군요. 아유.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별명도 얻었다고요. 저는 갈 때부터 그 생각이었어요. 애초에
두뇌 서바이벌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 부르면 되는데 제가 PA 게임 1, 2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 하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가 보여서 그렇지. 애초에 그거죠. 나를 캐스팅한 거는 나한테 머리를 기대도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네가 여행 가서 하는 것처럼 막 뭐 화를 내면 내고 그런 걸 있는 그대로.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걸 기대했겠구나 해서 근데 또 마침 가니까 오한마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한마를 들고 부으시고만 하다가 이제 쟤는 뭐 할 거 없어 오한마만 든다 막 병이 생기고 오한마 보틀이 됐고 근데 빠니보틀은 본인 색깔이 확실한 게 문제를 풀어서 탈출하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. 아, 초반에. 맨 처음 하는 게 있는데 각자 막 문제를 보면서 풀잖아요. 근데 유일하게 빠니보틀이 문제 안 풀고 의자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, 돌멩이로.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그때부터 다른 타입이구나. 남달라. 탈출하는 방법이 다르다. 이거 뭐야? 이런 게 있는데? 난 땅콩의 반만 가져가. 사실 동민이 형이랑 진호 형 얼굴을 봤을 때 짜증이 너무 났어요. 이렇게 잘하는 사람 부르면 안 되지. 이건 반칙이지. 너무 사기잖아. 근데 놀란 게 이 형은 내가 잘할 거라고 예상한 거보다 훨씬 잘하니까 저기 저 제작진 매수했나?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너무 잘해요. 진짜. 5% 정도는 의심하고 있어. 저는 10%. 잘하는 너튜브계의 대기업이죠. 빠니보틀이 조회수에 미쳐서 남극까지 다녀왔다라는 얘기를. 조회수에 미쳐서. 그거는 뭐 항상 미쳐서. 네. 그건 이제 홍철 형님이랑 다른 여행 갔다가 이제 뭐 라운지에서 얘기하는데 형님이 사실 여행을 진짜 많이 가세요. 저보다 더 많이 가시는데 저 형님은 이제 어디를 가야지 우주 정도는 가야지 좀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남극 가보셨나요? 그러니까 안 가보시더라고. 나중에 기회 되면 남극이나 가실래요? 그러니까 형님이 재밌겠다고 하시면서 시기가 맞아가지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. 남극을 그래서 갔다 온 거죠. 남극은 근데 그 자비 들여서 가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뭐 협찬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야? 정확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종기지를 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거기를 컨택을 했는데 거기는 좀 시기상 안 맞아서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에서 돈을 내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코스가 있긴 한데 그게 좀 비싸요 가격이. 얼마예요? 한 1인당 1,300에서 1,500 하는데 근데 그게 거기까지 아르헨티나 가는데 이제 뭐 비즈니스 끊고 이러면은 도합 둘이서 한 5천 원짜리 된 것 같아요. 가는 비용만. 그럼. 아니 이거 다 해서 여행 다 해서. 해야지. 그러면 그 어때? 비용 대비 가성비 나오나요? 조회수가 그럼 얼마나 나왔어요? 홍철 형님이랑 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 절대 조회수 수익으로는 충당이 안 되고 뭐 협찬을 좀 받긴 했죠. 네, 근데 잘 돼가지고 근데 다행이네. 경험으로 따져도 갈 만한 가치가 좀 있어요. 그 돈 들여도. 일단은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바깥에 봤는데 완전 안개 자욱이 껴있고 바다를 봤는데 처음에 막 뛰길래 보니까 펭귄이에요. 배 위에? 아니 배에서 보는 바다가. 그렇지. 왜 펭귄이? 펭귄의 신기에서 올라는 확률이 없지 않지. 큰 배야. 아무리 신기해. 되게 예쁜 상상이. 너무 순수한 형님 진짜. 초심을 갖고 살거든요.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서바이벌 떨어졌으니 제가 펭귄이 보이고.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또 펭귄이 보이고. 근데 가서 뭐 특이했던 경험은 거기서 이제 자는 체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눈을 파가지고 자는 체험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나라를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좀 외계행성 같은 곳을 처음 가보다 보니까 막 그 빙하도 무슨 강남 가면은 빌딩 막 이렇게 숲 있잖아요. 그 높이와 그 크기로 얼음이 그렇게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장관이었겠다. 너무 재밌는 경험이긴 했죠. 무너졌어. 눈사태. 야, 이게 올라가는 거야. 와, 씨. 밑이 엄청 크네. 필요한데? 미쳤나 이거? 장난 아닌데요 이거? 편안하게 동네 마실이나 가는 줄 알았는데. 오, 준다. 아, 귀여워. 그 이제 펭귄 밀크 토에서 준 어미가. 편한데? 아, 큰일 났다. 왜? 땅이 덜 탔어. 이쪽으로 기울여요, 형님. 진짜. 할게요, 형님.
다녀와. 와, 저기서. 와. 아, 이게 코스구나. 와, 저기서. 와. 저 원래 좀 벗고한데요. 다 누드로. 네. 그래서 실제로 누드로 하시는 분도 계셨고. 신기하긴 하다. 자, 빠니보틀이 조회수의 흥망성쇠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다면서요.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경험상으로. 네, 뭐 잘 나오는 거는 기차라든가 기차를 좋아해요. 한국 사람들. 기차 여행을 네, 좋아하는구나. 그런 거 좋아하고 뭐 이색 체험 같은 거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 한번 좋아하더라고요. 조회수가 그럼 잘 나오는 건 그렇고 안 나오는 건 어떻게 안 나와요?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안 나오는 게 많아요. 제가 페어 좋아하고 네, 뭐 수영 좋아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게 페어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어쨌든 얘기를 재밌게 하고 스토리가 좋아야 되는데 수영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안 나오고 그것만 그런 게 보니까. 있죠. 예. 그래서 영상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. 좀 심하게 높아가지고. 저기는 스위스입니다. 스위스. 네. 야, 반바지를 입고 암벽을 탄다고요? 이제 무서운 거보다 힘들어. 길이 왜 있는 거야 여기? 길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왜 있는 거야 여기? No piscina. oasis. 뭐가 있어 여기? 여기 올라가면 있다고? 와, 이거 재밌다. 사막에서 오아시스. 제발. 다 왔어. 와, 이거 진짜 찾았어? 네, 사하라 산악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야. 우리가 생각하는 오아시스의 이미지랑 좀 달라가지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. 근데 저는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요즘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래도 요즘에 연식이 오래돼서 아무래도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정통성이 있죠. 자, 빠니보틀이 서바이벌 예능 밖에서도 앵그리바틀로 살고 있다. 요즘 좀 앵그리바틀이에요? 아 원래 좀 화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. 화가 많더라고. 많지. 원래 유튜브 하기 전에도. 네, 제가 여행 다닐 때 리뷰를 쓴 적이 있어요. 구글 리뷰를.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냥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가 유명해질 거라고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냥 썼는데 유튜버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, 인터넷에. 이게 뭐 빠니보틀 리뷰 모음집. 근데 진짜 제가 실제로 화났을 때 막 썼다고 막 욕을 쓰고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빤 씨가 또 속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. 주인 여사가 체크인 시간 잘 몰라서 잠깐 앉아서 돌아내는데도 엄청 화내. 설명 중에는 어쩌고 안 될 거면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기 진짜 그냥 좀 아, 몰도바에서. 이유가 있었네. 여기는 진심으로 거짓 발사기 같은 거. 분노가 느껴진다는데 어디에서? 많이 화났어요. 실제로 저 리뷰를 남기고 그 다음에 간 호스텔이 또 친절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좋은 거 남겨주고 저 덕분에 또 거기 많이 가시고. 네. 좋을 때 이렇게 확실히 좋게. 아, 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그러네. 광고처럼. 그 약간 빠니 리뷰는 믿을만하다 해서 사람들이 더 보시나 보다. 확실히 남기긴 했어요. 네. 요즘 튜브는 어때요? 얼굴이 갑자기 착해졌던데? 치브가 정말 잘 나왔고 요즘 잘 나오는데 그 뭐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할게요. 1년에 사건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여행을 가족 여행을 작년에 갔었는데 준빈이한테 좀 뭐가 있었잖아요. 뭐 이래저래. 그때 뭐 저는 사실 그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고 뭐 전혀 모르니까 저녁 먹고 들어와서 침대에서 심심하니까 오랜만에 딱 열었는데 딱 봐도 욕 댓글은 되게 잘 보여. 시원하게. 그러니까 뭐 이상한 댓글은 좋은 거 한 10개 있는데 이상한 게 있으면 딱 그거만 보이는데 누가 이상한 거를 딱 보내서 봤는데 친구가 그렇게 안 좋은 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여행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희귀한 사진 올릴 수가 있냐.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제일 다니고 관련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가족 여행 왔는데 뭐 계약한 거니까. 네, 아주 열받아서 그러면 안 됐는데 막 욕을 썼죠. 아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그래도 제가 보내면서도 근데 설마 이거 또 공개하겠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진짜 공개를 한 거예요. 그걸. 퍼져서 저는 딱 퍼진 거 보고 이제 드디어 왔구나. 내가 뭐 제가 항상 말버릇으로 내가 방송 언제까지 하겠냐 뭐 조만간 올해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했는데 모래성 허물어졌다. 그때는 진짜 막상 허물어지니까 좀 아쉽네. 좀만 더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건 이후에는 제가 진짜 그런 거 일절 안 보고 반응 안 하고. 맞아. 요즘에 비행기 때문에 슬럼프를 좀 겪고 있어요? 여행 유튜버들이 뭐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은 비행기를 다 안 좋아해요.
왜? 너무 많이 가서 그래요?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남미에 샀는데 30시간 환승 포함해서 걸렸는데 그래서 어제 병원 갔더니 디스크래요. 아, 너무 결국 오래 걸린 거죠. 타서? 예, 다행히 터지진 않았는데 디스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가끔 처음이긴 했는데 비행기는 어쨌든 제가 쉬어야 되잖아요. 왜냐면 오면은 뭐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스튜어디스 분이 딱 정확히 6시간 비행해서 한 3시간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팬인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뒤에서 제가 너무 그때 순간 너무 황당했는데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급발진. 그때 진짜 화나. 와 하고 싶었어요 진짜 솔직히. 근데 뭐 일단 찍어드리고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좀 억울한 거예요. 왜냐면은 아예 이륙 전이나 착륙 전에 하면은 그치. 괜찮은데 저는 그 휴식 시간을 약간 방해받는 느낌 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몰라서. 예.